오늘 컨텐츠는 엘리자베스 바토리로 알려져 있는 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여러분들이 별명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피의 마녀, 피의 백작 부인, 여자 살인마, 흡혈귀의 원조, 사디스트, 세계 6대 살인마 등으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바로 이 여자분인데, 오늘 이 여자의 삶을 한번 봅시다. 도대체 무슨 일을 했길래 이렇게 무서운 별명이 붙었는지 오늘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아요. 자, 일단 이 여자는 헝가리 명문 귀족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문 이름은 바토리 가문. 당시 명문가가 그렇듯이 이 에르제베트 바토리 역시 근친혼으로 인해서 유전병으로 좀 고생을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발작을 일으켰고요. 두통도 상당히 심했다고 해요. 근데 이 가문이 어느 정도의 가문이었냐면,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가문이 있으면 헝가리에는 바토리 가문이 있다 라고 할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역사를 잘 몰라도 합스부르크 가문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에르제베트의 외삼촌이 헝가리 귀족 당연하고요. 트란실베니아 공작도 있었고요. 폴란드 왕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남편보다 권력이 강해요. 그래서 에리자베트는 결혼 후에도 남편의 성을 따르지 않았어요. 10살에 약혼을 했던 에르제베트는 14살, 그리고 남편인 페렌츠 나다스티 백작이 19살이었을 때 결혼을 했는데, 하객이 4,500명이 왔대요. 남편한테 받은 혼수는 성 한 개, 성 한 채를 남편한테 혼수로 받았습니다. 근데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이 전쟁터에 가게 됐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다른 집안 같았으면 남편 어떡해 하면서 눈물로 보내고, 혹시나 남편이 죽어서 돌아오지 않을까 엄청나게 걱정을 했겠지만, 남편이 엄청나게 용맹하고 잔혹한 성격입니다. 전쟁에 재능이 있었나 봐요. 체질에 맞았나 봅니다. 투르크군과 전쟁을 하면서 자기가 죽인 시체 앞에서 춤을 추기도 하고요. 머리를 잘라서 하늘에 던지기도 하고요. 꽤나 공을 세워서 헝가리의 흑기사로 당시 명성을 좀 날리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남편이 전쟁터에서 열심히 재능을 발휘하고 있을 때, 남편이 성이 없으니까 그 모든 건 성의 영지를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모든 걸 누가 했겠어요? 바로 아내였던 에르제베트가 했겠죠. 에르제베트는 열심히 성을 가꾸고 사람들을 이끌고 영지를 관리를 했다고 해요. 상당히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외국어도 몇 개 할 수 있을 정도로 꽤 똑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중간중간 전쟁을 하면서 돌아와서 이제 딸도 낳고, 아들도 넷이나 낳고, 화목하고 안정적인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1604년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 이후부터 에르제베트가 조금씩 변해갔다고 해요. 원래도 어렸을 때부터 간지를 앓았고 근친혼으로 인해서 약간의 정신병 같은 게 있었다고 하는데, 약혼했을 때부터 시어머니 되시는 분이 여자는 조신해야 한다, 내 아들의 여자로 오니까 이제 엄격하게 조신하게 해야 되면서 이런 거 막 구구절절 하니까 좀 냉담하고 말없는 여자가 됐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이 채찍 다루는 기술 같은 걸 알려줬대요. 그래서 채찍을 상당히 잘 다뤘고요. 시어머니를 때리진 않았겠지만 어쨌든 남편이 사망하자마자 에르제베트는 시어머니를 내쫓았다고 해요. 그리고
악마 숭배에 빠져서 말이나 다른 동물을 제물로 바치기도 하고, 하인이 실수하면 손톱 밑에 바늘을 꽂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 정도는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 정도로 그 정도의 막 악명 높은 살인마가 되진 않았겠지. 근데 이 에르제베트가 연쇄살인마로 이름을 떨치게 된 건 45살 때쯤? 이건 연도가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만 40살에서 45살 때쯤 슬슬 피부 탄력도 떨어지고 머리카락도 좀 얇아지는 것 같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더 이상 아름답지 않은 것 같고 막 주름도 생기고 이러니까 좀 압박을 받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와중에 머리를 빗어주던 하녀가 실수로 머리를 콱 하고 잡아당겼고 머리가 좀 뽑혔대요. 그런데 여기에 열받은 에르제베트가 하녀의 뺨을 탁 하고 때립니다. 내 인연! 하면서 탁 때렸는데 하녀 뺨에서 피가 뚝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주 우연히도 에르제베트의 손등에 피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 에르제베트는 그 피가 떨어졌던 손등에 딱 그 부분만 뭔가 피부가 탱탱해지고 그 하녀의 젊음을 내가 흡수한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일 이후부터는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린 여성들의 피를 피부에 발랐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좋아지는 것 같은 거야, 피부가. 그래서 얼굴만이 아니라 이제 내 몸 전체가 탱탱해졌으면 좋겠는 거지. 나중에는 젊은 여자들의 피를 다 뽑아서 잔혹하게 죽인 뒤에 그 피로 목욕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피로 목욕을 하려고 그러면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고, 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하려면 그만큼 사람을 죽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피가 점점 많이 필요하자 성에 이제 공고를 붙입니다. 마을에 10대에서 20대 사이의 처녀라면 누구든지 자신의 성에서 일할 수 있다 라는 공고를 붙여요. 그래서 사는 게 힘들어서 성에 들어간 처녀도 있었고, 집에 돈이 없어서 팔리듯 온 처녀도 있었을 거고, 그 모든 처녀들이 이 에르제베트의 성에 들어갔는데 그 이후 실종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에르제베트는 이렇게 들어온 처녀들의 목을 칼로 베서 피를 뽑았고요.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온몸의 피를 쪽쪽쪽쪽 다 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하나 기구를 만듭니다. 이게 바로 아이언 메이든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녀의 성입니다. 지금은 흔적만 남았죠. 요 아이언 메이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안에 칼이 이렇게 막 빼곡하게 박혀 있어서 탕 하고 닫으면 이제 그 밑으로 피가 줄줄줄줄 흐르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제 욕조로 연결이 되고 자연스럽게 요렇게 가서 이제 목욕을 하는 거죠. 그 안에 갇힌 처녀가 아파서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피가 많이 나와서 에르제베트가 좋아했다고 해요. 그리고 목욕을 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자기가 보기에 좀 예쁜 처녀다 싶으면 직접 목을 물어 뜯어서 피를 빨아 마셨다고도 합니다. 자, 근데 평민 처녀들 중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아니면 귀족 처녀들 중에 예쁜 여자가 많을까요? 뭔가 그리고 귀족들의 피는 더 특별할 것 같은 거죠. 옛날에는 그런 생각이 있었잖아요. 로열 블러드잖아. 귀족 처녀의 피를 내가 이걸 뽑아서 목욕을 하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만 다니는 귀족 학교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거기에 학생으로 오는 귀족 처녀들을 잡아서 피를 뽑아서 목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점점 심해져서 나중에는 아예 살인 자체의 쾌락을 느껴서 사람을 죽이는 거에 좀 더 관심을 뒀다고 합니다. 이게
나중에 에르제베트가 자기 일기장에다 적었는데, 자기 일기장에 뭐라고 적었냐면, 자신을 제외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다 죽여서 목욕을 해서 나만이 젊음과 아름다움을 유지하고 싶다 라고 적었대요. 근데 이렇게 꼬리가 길면 밟히죠. 마을 사람들이 성에만 가면 연락이 두절되고 안 돌아오는 처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수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죠. 근데 누가 에르제베트 가문을 저기 신고가 들어왔는데 좀 보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뭐 평민들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간 거죠. 이렇게 평민들은 저렇게 당국에서는 뭐 검사도 안 하고 뭐 들어가 보지도 않고 저렇게 그냥 막 바토리 가문이라고 빼고만 있고 우리 처녀들은 안 돌아오고 분명히 저기 뭐가 있는데 라고 의심만 하고 있던 그 찰나에 에르제베트에게서 한 소녀가 아주 극적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신고를 했고 그 덕분에 그녀가 했던 모든 만행이 밝혀지게 된 거죠. 1610년에 신고를 받았던 투르조 백작이 에르제베트의 성으로 쳐들어왔고요. 그곳에서 다른 여성들을 고문하고 있던 하인 4명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의 자백을 증거 삼아서 에르제베트를 체포를 해왔고요. 성 근처를 이제 수색을 한 거예요. 땅을 다 파본 거지. 근데 이 성 부근에만 50에서 109 정도의 시체를 찾았대요. 그리고 성 안에는 막 이런 거 있고. 이거 뭐 빼박이잖아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증거물인데 일기장이 발견됐어. 일기장에 매일매일 자기가 죽인 여성들 가지고 이제 일기를 썼는데 거기에 적힌 사람의 수가 바로 612명입니다. 10년 동안 600명을 죽였대요. 그러니까 유명하죠. 피해 백작 부인. 유명하죠. 하인들은 그걸 알고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자백을 했을 때도 저희는 그냥 에르제베트 부인이 시킨 대로 했어요. 저는 에르제베트 부인이 시키는 대로만 했는데 저희는 진짜 잘못이 없는데 아니 물론 하기는 했지만 안 하면 저도 여기 들어가는데 이 자백을 한 하녀들 역시 나중에는 모두 이 일과 관련돼 있다라고 해서 화형되고 참수되는 극형을 선고받았는데 에르제베트 본인은 정작 이거 분명 사형감인데 워낙 신분이 높으신 분이라서 그 재판에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았답니다. 그리고 사형도 아니고 그냥 종신 금고형을 받았어요. 그리고 탑 꼭대기에 갇혀서 재판을 받은 지 3년 뒤인 1614년 55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나중에 전설이 됐고요. 현재에는 뭐 게임, 영화,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형태로 바토리의 이름을 접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너무 끔찍해요, 너무 잔인해요, 와 재밌었어요 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에 이상한 점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제 하나씩 살펴봅시다. 자, 에르제베트는 1560년대에 태어나서 악행을 저지른 건 1600년대예요. 그렇죠? 남편이 죽고 나서니까 남편이 1604년에 죽었으니까 1600년대 이후부터 악행을 저지른 겁니다. 자, 이때는 무슨 시대입니까? 계급사회죠. 계급사회인데 지금 우리 생각에 당연히 어떻게 그래? 사람을 왜 채찍질을 해? 말 때리라고 둔 건데 말도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죠. 동물 학대예요. 라고 하시겠지만 당신은 그거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일인 겁니다. 만약에 하인이 내 물건 뭘 훔쳤어. 그래서 내가 손모가지를 잘라버렸다?
그래도 주위에서 어머, 너무 너그러우시네요 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는 계급 사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몇 명 좀 죽였다고 해도 그게 꼭 에르제베트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옆마을에도 귀족이 그럴 수 있는 거고, 왕도 그럴 수 있는 거고, 옆 나라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 사형이 구경거리인데요. 평민 뭐 몇 죽어난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만약에 죽였다고 쳐요. 근데 죽였는데 612명을 죽였대요. 600명 넘게 죽였대. 근데 어디서는 30명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400명이라고 하고 어디서는 600명이래요. 근데 600명의 수치가 1번은 일기장에서 나온 거고요. 2번은 하인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에 600명 정도 죽인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하인이 나중에 아니에요, 한 80명 죽인 것 같았는데 라고 말을 바꿉니다. 뭐야, 이 조사관이 처음 들어가서 하인들을 체포해서 증언을 들었는데 처음에는 30명이었다가 50명으로 늘었다가 아니 조사하면 할수록 100명이었다가 200명이었다가 나중에 600명까지 늘어버린 거야. 600명이라 그런 사람은 나중에 80명이라고 말 바꾸고 집어때린 거지. 자, 근데 그러면 600명이라고 했던 증거가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일기장. 이 미친 여자가 자기가 죽인 여자들을 전부 다 일기장에 썼다면서요. 근데 일기장을 증거로 들이대면 되는데 일기장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일기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조사관이 일기장에 적혀 있었다 라고만 한 거야. 일기장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상상의 일기장인 거죠. 어디 갔나요? 모르겠어요. 애초에 재판에서도 그냥 일기장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면 될 텐데 하인들을 굳이 불러다가 그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을 시킨 거예요. 그게 다 증거고요. 좀 이상합니다. 자, 근데 어쨌든 뭐 하인들이 늦게 들어와서 몰랐을 수도 있잖아. 늦게 들어온 하인이 30명만 죽였을 수도 있는 거고 오래 있었던 하인은 600명을 죽이는 걸 봤을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하인들 말이 다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일기장이 있는데. 그쵸? 어쨌든 재판은 600명을 죽였다라고 해서 땅땅땅 됐어요. 자, 그럼 또 봅시다. 1600년대 당시에 물론 중세시대에 편차가 있겠지만 한 마을에 사람 다 해봐야 600명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10년간 650명을 죽였으려면 1년에 65명씩 죽여야 되는데 10년 동안 마을 하나를 없앴네? 오. 자, 근데 여자만 650명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여자만 있었을 리가 없잖아. 남자도 비슷한 비율로 있었을 거다라고 치면 1000명이 넘어요. 1300명대 되겠죠? 근데 이 문제는 여자 중에서도 또 처녀여야 한다는 겁니다. 아줌마는 안 돼요. 할머니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줄여보면 여자만, 그 중에서도 처녀만 600명을 넘게 죽이려고 하면 그 마을에 적어도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을인 겁니다. 이게 감이 안 오실 텐데 어느 정도였냐면 영국이 1400년대쯤 당시의 대도시였던 옥스퍼드의 인구가 2300명이었어요. 꽤 크다는 영국의 다른 마을도
해봤자 1000명? 꼴랑 넘습니다. 근데 헝가리의 한 지역에 백작부인 마을에 2, 3천 명이 있었다고요? 헝가리만 유독 사람이 많았나요? 좀 이상합니다. 뭐 다 그렇다 치고 어떻게 넘어가 봅시다. 목욕신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당시에는 수돗물을 틀면 콸콸콸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물물을 길어다 쓰고 강에서 물을 퍼다 썼어요. 배수시설 자체가 엄청나게 열악했습니다. 자, 근데 한 명이 피로 목욕을 하려면 얼마나 필요할까요? 사람 몸에 피의 양은 뭐 여자 체중의 한 7% 정도라고 치고 피를 쪽쪽쪽쪽쪽쪽 짰을 때 한 4리터에서 5리터 나옵니다. 자, 그럼 욕조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목욕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피를 받거나 어떻게든 피를 끼얹으려고 하면 목욕 한 번에 한 8명에서 10명 정도를 죽여야 돼요. 자, 마을에 많이 쳐줘봐야 600명 있고요. 여자고 남자고 다 죽여도 1년에 목욕을 몇 번 못해요. 10명씩 죽였으면 목욕을 6번밖에 못한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목욕을 했다 쳐.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피를 다 어디다 버렸을까요? 그냥 막 성 주위에 그냥 막 뿌려? 피를 막 밤이고 낮이고 막 뿌려 대? 아니면 뭐 어디 막 우물물에다 버려? 어디다가 버리죠? 이것도 좀 이상합니다. 이 모든 이상한 점에도 불구하고 에르제베트는 어떠한 해명의 기회도 얻지 못했어. 왜냐하면 재판에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재판에 참석을 안 해서 내가 아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성에 갇혀서 죽었어. 그러면 이 잔인한 연쇄살인마 마녀다 라고 주장하는 이 여자가 죽었는데 마녀가 죽고 나면 재산은 어디로 가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을 텐데요. 그 돈은 다 어디 갔을까요? 자, 국고에 환수됐겠죠? 그런데 이 국고의 주인을 한번 봅시다. 원래 헝가리는 루돌프 2세가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1608년에 루돌프 2세의 동생인 마티아스가 형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헝가리의 왕이 됩니다. 당시 헝가리는 구교랑 신교 때문에 종교 싸움이 엄청 팽팽할 때였어요. 근데 신교는 바토리 가문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요. 구교는 합스부르크 가문 영향력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에르제베트의 성은 바토리고요. 루돌프 2세와 마티아스의 가문은 합스부르크예요. 특히나 에르제베트의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 에르제베트 본인도 돈이 많은데 에르제베트 남편의 돈까지 전부 다 에르제베트 돈이 된 거예요. 권력을 모두 흡수한 거죠. 그리고 원래 바토리 가문 자체가 합스부르크에 비견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헝가리 내에서는 합스부르크보다 바토리 가문의 영향력이 더 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가문의 똑똑한 백작 부인께서 600명의 처녀들을 죽였고 아주 운 좋게도 종교 싸움을 할 그 시절에 그리고 그녀가 마녀였기 때문에 그녀의 재산은 국고로 환수됐습니다. 그리고 에르제베트의 시녀들은 전부 다 이 범죄에 가담했다라는 이유로 화형당했잖아요. 이제 이 일에 대해서 결백을 증명해줄 사람도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이 엄청난 이야기거리는 전 유럽으로 퍼집니다. 그리고 100년 뒤에 이 이야기를 들은
한 독일 학자가 책을 집필을 해요. 근데 이 책에 잔인함의 근원이라고 자기 흥미 위주의 글을 썼고, 진실이랑 소문, 자기 취향 이런 걸 다 섞은 거예요. 그리고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토리의 머리 장식을 달아주던 하녀가 실수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겼고 뺨을 때렸고 피가 났고 그 이후부터 피를 탐닉했다라는 이야기가 그 책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자세한 부분이 딱딱딱 맞아 떨어져 버리네. 에리자베트 이야기가 원래 진실이었고 그게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그 책에 그렇게 나왔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에리자베트 바토리가 진짜로 사람을 600명이나 죽였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객관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헝가리의 역사학자는 이 모든 건 다 마티아스가 꾸몄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에르제베트는 이 마티아스가 전쟁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걸 거절을 했고, 이거에 앙심을 품어서 에르제베트의 재산을 몰수하기 위해서 그녀를 마녀로 몰았다 라는 게 그의 주장입니다. 당시에는 헝가리에 전쟁이 엄청나게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전쟁 자금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운 좋게도 에르제베트가 사람을 죽여서 그녀의 어마어마했던 재산이 다 국고로 환수가 돼버렸네요. 우연히도 일어났던 에르제베트 바토리 사건, 여기에서 이렇게 찜찜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